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선생님 투어를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거 괜찮네요. 역시 소아과 선생님은 아. 뭔가 눈높이가 소아여서.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김유미 교수님인데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소아 비만. 네. 저분이 이제 소아과 중에서도 내분비 쪽 전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아 비만이 이 써니처럼 아기가 정말 깐난쟁이인 엄마들도 관심이 많은 주제라고요? 네, 저희 조리원 동기가 저 포함 7명인데요. 이게 1차 영유아 검진을 하고 이제 4개월, 6개월 전에 이제 2차 영유아 검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기 몸무게도 재면서 표시를 해줘요. 뭐 양호, 뭐 비만, 뭐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조리원 동기 아이 중에 하나가 주의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분유를 적게 먹여야 되나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어린 아이도 이렇게 주의가 뜨면 이게 쭉 가는 걸까? 이런 걸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소아 비만 환자가 늘었습니까? 네, 소아비만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뭐 예전에 뭐 15%였다는데 어느새 20%가 되었고 이제 또 25%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실제 국내에서도 또 코비드19라고 하게 되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고 집에 있다 보니까 먹는 건 많아지게 되고 그것 역시 이제 비만한 친구들 또는 과체중인 비율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과체중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30%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잘 먹고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죠.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비만 느는 거랑 사실 같은 이유잖아요. 네, 결국은 소아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어렸을 때부터의 비만은 결국은 이제 유병률을 길게 만들게 되는 부분들, 또 성인 시기 때 비만이 되신 분과 소아 시기 때 비만이 되신 분들에서의 질병에서의 유병률의 또 차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준이 있습니까? 얼만큼 이게 좀 체중이 궁금하다. 나가면 비만이고 과체중이에요? 성인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BMI라고 하는 것에 25, 30, 35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거기 구간으로 이제 진단을 내리지만 소아청소년은 키가 멈추지 않고 체중도 멈추지 않고 계속 시기에 따라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뭐 키나 체중을 갖다 바라보았었을 때 백분율을 적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백분율이라는 게 뭐 인종 또 성별, 나이 거기에 맞춰서 100등 중에 몇 등에 들어가 있느냐를 하게 되는데 제일 작은 1등부터 제일 큰 100등까지 뒀었을 때 85등이 넘어가게 되면은 BMI가 그러면 과체중, 95등부터는 비만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국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연령별로 이제 보통 2세 이상에서의 BMI에 대한 이제 백분율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 가정에서도 웹을 통해 가지고 아이 키, 체중, 또 측정한 날짜, 출생일 그걸 넣어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원인은 아까 저희가 잘 먹고 안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일단 그게 맞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저희가 비만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살펴볼 때 단순 비만이라고 해서 많이 먹고 덜 활동해서 먹는 게 활동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잉여 에너지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것이 이제 단순 비만에 해당이 되고 이제 2차성 비만이라고는 병적인 비만, 그건 실제 이제 내분비 장애가 있다던가 어떤 약물로 인해서 온다던가 실제 아이 자체보다는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내분비 질환들에서는 뭐 갑상선 질환이라던가 부신 질환들 중에서도 뭐 쿠신 증후군이 소아청소년에서도 발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서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체중이 증가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원인을 교정해주지 않는다면. 엄마 아빠 비만하고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아이가 올 때 부모님을 같이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비만도 굉장히 유전 경향이 있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두 분 다 비만이신 경우에서는 이제 열에 8 정도는 이제 아이도 비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80% 정도로 보고 두 분 중 한 분 비만하다면은 절반 정도, 40에서 50% 정도. 근데 두 분 다 비만하지 않아도 아이가 비만한 경우들도 10%가 좀 안 되지만 그럴 수 있군요. 몇 개월 혹은 몇 살 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맞아. 아까 써니는 조리원 동기들은 네. 벌써 막 100일 때도 관심 가진다고 하는데 비만이라는 정의를 소아청소년과에서는 2세 이상부터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이런 비만이 발생하는 시점의 호발 시기가 이제 영아기 1세 전후 부분부터 또는 4에서 6세 들어가는 시기 때에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돌 무렵부터는 체중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네. 뜻이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만 2세까지는 따라잡기 성장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체중의 증가가 너무 부진하면은 키에 분명히 영향을 줘요. 예. 너무 단기간에 빠른 따라잡기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게 돼요. 출생 체중하고는 얼마나 영향이 있어요? 일부 작게 태어난 아가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부당 경량화라고 하게 되는데 환경적으로 좀 작았거나 어떤 출생적인 어떤 여러 상황들로 작았지만 먹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는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그 구간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쯤에 오히려 쉽게 비만이 된다던가 또는 체중 증가가 크지 않더라도 대사증후군에 대한 위험은 오히려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작게 태어난 아가들은 대부분 잘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우리 애 언제 뭐 체중 늘어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이제 저희는 초등학교 입학 때 비만해지지 않는지 주의하라라고 하거든요. 그 비만도 문제지만 대사증후군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근데 어른 비만도 사실 딱히 치료법이 없잖아요. 뭐 요즘은 뭐 주사도 맞고 뭐 약도 먹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아기한테는 뭘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뭘 해줍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85, 100분위수 과체중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요. 우선은 중재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게 되면은 식이와 활동 그리고 가족 상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 개선을 하는 것이 1차 치료고요. 6개월 이상 했는데도 개선이 있지 않거나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약물요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제한은 되어 있거든요. 성인도 뭐 주사 맞는다고 하는데 소아도 사실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뭐 주사 제형이 12세 이상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생활습관 교정 말씀하셨는데 식이하고 운동일 텐데 둘 다 말 안 듣잖아요, 애들이.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모님과 의사와의 소통이 아니라 아이가 같이 참여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먹는 건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데 지금 당장 내가 핸드폰 보고 하는 이런 시간들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이런 거를 엄마 아빠가 그냥 통제한다.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가족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뭐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도 우시고 뭐 아이도 왜 나만 자꾸 가족에서 제외되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고민과 이 모든 진료의 시간의 주인공은 너다. 너의 건강을 위한 거고 20대, 30대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고 또 아이들도 키는 많이 크고 싶어 하거든요. 저 앞에 17살 비만 아이가 하나 있다고 치고 하나 보고 설득을 하고 7살. 우선은 음료수 대신에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보자고 하거든요. 1일 1 아이스크림, 1일 1 라면, 1일 1 과자 보다는 3번 먹을 거 한 번만 먹어보자. 선생님 그 음식을 금지하지는 않는데 그 음식이 좋은 친구들이 아니고 또 네가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근데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음식이 나에게 건강에 나중에 피해를 주는 음식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너가 현명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너가 선택할 수 있다. 7살이 알아듣기 안 넘어올 그죠 어렵죠. 그렇지만 네 아이한테 3번 먹을 거 한 번만 먹어보자. 그렇게. 네. 그리고 어차피 그 과자 같은 거는 지 돈으로 안 샀거든. 그쵸. 집에 있는 그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집에다가 부모님한테 콜라 막 이렇게 쟁여놓고 뭐 과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아이들 이런 음식들 먹지 마세요 하고 엄마 아빠 막 드시고 계시고 하면은 어렵겠죠. 또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작은 그릇. 네, 아이만의 그릇을 좀 따로 준비하시고 왜냐면 저희가 큰 그릇이면은 그걸 다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소아 비만이 결국 성인 비만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건 확실히 증거가 확립된 거죠. 그쵸. 네, 소아비만의 실제 열의 8, 9 정도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 실제 소아청소년 안에서도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세포라고 하는 것에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성인은 뭐 비대해지기 때문에 빼면 좀 다시 작아지고 이런 기회가 있는데 소아는 이 세포들이 막 증식하거든요. 지방세포가. 수가 많은 거를 수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기능적인 문제 2가지의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우선은 실제 아이들이 바로 느끼는 거는 엉덩이, 허벅지, 배 이런 데 이제 지방이 많이 주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서 있을 때 바로 서 있기가 어려워요.
뭐 X자로 서 있다든가 K자로 서 있는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라던가 발목이라던가 고관절 이런 데 무게가 실리게 되니까 아프고 통증이 오게 되고 관절의 변형도 올 수가 있겠고 척추가 휘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척추도 그렇고 이제 주로 이제 발목 통증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었을 때에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 긴 시간을 참여하기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고 대사율 자체도 떨어져 있고 근육은 적고 지방만 많은 상태가 되거든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게 그게 개연성이 있는 게 우리 애 별로 많이 안 먹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비만한 상태가 되면은 적게 먹어도 그냥 체중이 계속 느는 대사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진짜 적게 먹어도 이미 한번 비만 쪽으로 방향이 갔으면은 적게 먹어도 계속 살이 찌거나 체중이 안 조금 빠질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질환 중에 이제 유전성 비만을 갖고 있는 드문 질환의 경우에서는 키도 좀 작고 체중도 많다 보면은 BMI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막 1000칼로리까지도 줄였는데도 계속 체중이 느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군요.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에 대한 영향인 건데요. 어쨌든 이제 세포들이 이제 저항성을 갖게 되거든요. 지방세포가 증식되게 되면은. 그래서 나타나는 게 성인에서도 사실은 아무 유전적 요인 없이 비만이라는 환경만 갖고도 심혈관이라던가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라던가 대장암이나 유방암의 비율이 적게는 뭐 4배에서 10배까지 올린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소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혈압의 이상이나 혈당 장애라던가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또 아이들이 이제 밤에 다 자니까 잘 모르시지만 이제 저도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코골이가 있나요? 또 자다가 아이가 푸 하면서 무호흡이 있었던 경우거든요. 숨을 못 쉬다가 갑자기 이제 푸 하고 내쉬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 두통을 아침에 이제 많이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피곤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비만으로 인해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소아 비만인 아이들이 아무래도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러니까 즉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될 텐데 좀 꿀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식사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에서 이제 밥, 빵, 떡, 국수 이런 것들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음료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음료수 대신에 이제 물 마시는 습관들, 너의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봐봐. 그래서 이 텀블러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해서 그걸 좀 마시는 걸 습관화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뭐 시청하는 경우가 많죠. 핸드폰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어떤 경우는 핸드폰이 생긴 이후로 체중이 늘고 있다. 거꾸로 이제 제가 물어서 혹시 이 핸드폰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체중의 증가의 시점과 유사한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가 핸드폰을 보기만 하지 않죠. 보다 보면은 뭔가 먹으면서 보면은 즐거울 것 같고 그래서 시청하는 시간이 길수록 비만해진다라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능한 1시간이면 제일 좋고 꼭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1시간 미만 또는 최대 이제 2시간 미만으로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운동은 사실은 아이들이 너무 비만한 경우에서는 갑자기 막 줄넘기 막 1000개 시키고 하면 막 발목 나가고 막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제 좀 부력을 이용한 수영이라던가 걷는 것부터 이제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도록 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동기가 있어야지 그냥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루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동기가 있거나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이제 가장 쉬운 게 이제 집에서 분리수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분리수거를 가능한 나눠서 자주 왔다 갔다 이거 한번 갔다 오렴 이거 뭐 어쨌든 자꾸 나갈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는 거 실현 가능하게 뭐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서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4, 5회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하는 것을 일단 어른들 문 밖을 나가는 거가 어려우니까 다리를 박차고 나가야 된다. 오늘 소아 비만에 대해서 세종충남대병원 소아과의 김유미 선생님한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